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하신 얘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아하.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대 이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뉴스 하나 체크하고 갈게. 네. 한국당 전대주자들이 전대 미루자 그랬잖아요. 날짜 옮겨집니까?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박관용 선관위원장이 안 된다. 아하. 뭐 사람들이 보이콧 이야기하지만은 뭐 그런 거 고려할 바가 아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황교안, 김진태 빼고 6명 미루자고 하고 있거든요. 예. 미루자고 한 사람에는 홍준표, 오세훈도 포함됩니다. 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아하. 될지. 또 예. 후보들이 반발이 심할 경우에 그렇죠. 또 새로운 목소리 나올 수 있다라는 예. 진단이고. 일단 일단 이제 예. 짚고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은 박 전 대통령의 이제 거의 유일한 최측근이자 대변인격인 유영하 변호사가 최근에 입을 열었잖아요. 네. 예. 설 연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에 어저께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교도소에 박 전 대통령이 책상하고 의자가 좀 필요하다.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황 전 총리 시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시절이잖아요. 그때부터 부탁했는데 막상 들어온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다. 이랬어요. 예. 그러면서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 수임 번호도 모른다는데 모든 얘기가 함축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면회 신청도 거절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황 전 총리가 이제 지난 12월에 사석에서 박 전 대통령 면회를 여러 번 희망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당 입당 직후에 기자들이 면회 신청했다 거절당했다 소문이 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도움을 적절히 해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보면요. 팩트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네. 표현이 적절치 않다라는 건데 내가 면회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면은 그 상대가 안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도움을 적절하게 해왔다라는 그 도움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유영하 변호사는 뭐 그런 거 없었다. 이렇게 말했죠. 현재 전당대회 진행 중인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친박 표심에 근접한 후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그렇죠. 유영하 변호사의 발언은 굉장히 황교안 전 총리로서는 타격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발언 그렇죠. 아닙니까? 1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좀 오늘은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지금 한국당 당권 주자가 8명이에요. 지금까지. 예. 그중에 선두권에 있는 사람은 3사람이지 않습니까? 빅3. 뭐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 네,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예.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기준으로 한번 3사람을 보자는 거죠. 먼저 오 전 시장. 오 전 시장은 원래 이제 뭐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내 개혁파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친박, 친이 이렇게 하면 뭐 친이 수도권 이런 쪽이고 지난 7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을 이제 부정하지 말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보수 정치가 부활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극박이군요. 박근혜 그쵸? 전 대통령 극복하자. 뭐, 극박. 친박, 비박, 반박을 넘어서 아예 극박인데 그러니까 현재 당권 주자들 중에 자신의 가장 개혁적인 포지션에 놓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잘하는 전략이에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오세훈 전 시장이 뭐 황교안, 김진태 이런 분하고 보수 경쟁한다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자기 길을 가야죠. 확실히 이제 색깔에서 차별화가 됐다라는 예. 말씀이고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자, 홍 전 대표 지난 대선 주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그리고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켰어요. 네. 그리고 항상 자기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오히려 핍박받았다. 왜 그 성완종 게이트로 해가지고 기소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탄핵을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난 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탄핵도 국민의 뜻이고 박 전 대통령 용서도 국민의 뜻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국민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두 사람이 죄가 없다. 탄핵이 무효다가 아니라 그 정도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예. 뭐 이 사람들이 뭐 하겠냐. 내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죠. 그래서 뭐 탄핵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석방론을 얘기한 것이다는 예. 말씀인데 그나마 이제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빅3 중에는 가장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것도 가만 보면요. 뭐 시쳇말로 느낌적 느낌이에요. 그게 아하. 박 전 대통령 시절에 법무장관, 총리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황 전 총리도 뭐 자기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이후에도 탄핵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난달 15일에 황 전 총리가 한국당 입당한 직후에 기자들이 그 탄핵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석방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모여지는 거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로만 말했어요. 예,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명확한 입장을 볼 수는 없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걸 조금 확대 해석을 해보면요. 예. 탄핵을 부정했을 때 아무리 황 전 총리가 보수 쪽이지만 그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래서 되죠. 빅3도 모두 박 전 대통령에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조금 뒤처진 주자들, 뭐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은 뭐 워낙에 이제 이쪽이니까 네. 그렇다 치고 안상수 의원 해가지고 뭐 석방이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우택 의원은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하고 있고 심재철 의원도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 나가고 있고 이른바 복당파인 주호영 의원은 달라요.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불신입니다. 탄핵을 두고 더 이상 찬반으로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물론 박 전 대통령 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있는 게 원칙 아니겠냐 이렇게 말했지만요. 예. 당권 주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을 정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이제 나온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그러니까 파장이 있을까요? 우리가요 박 전 대통령 본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유영하 변호사 정도면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할 정도의 신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짐작을 할 따름이죠. 유영하 변호사 얘기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방송 출연도 허가 받았다 뭐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물론 뭐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분이 도움된 적 있냐 이랬는데 황 전 총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박심이 황 전 총리에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앞으로 또 이런 식의 이른바 옥중 뭐 메시지 정치. 이런 게 이제 나올 거냐 이게 예. 관심이 좀 쏠리죠.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파장이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요. 한국당의 흐름. 박 전 대통령이 뭘 의도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네. 그분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봐서 이 흐름은 한국당의 이른바 탈박 현상을 가속화시킬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난해 연말에 한국당에서 뭐 원내대표 누가 나오냐 마냐 이런 와중에 잠깐 석방 결의안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원내대표 후보들이 확정된 이후에 흐지부지 됐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제가 볼 땐요. 이미 한국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멀어졌어요. 사면 석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건 박 전 대통령이 잘했다. 죄가 없다. 탄핵 무효다. 이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그나마 밖에서 볼 때는 느낌적 느낌으로 친박인 황 전 총리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거리를 둔다? 누가 유리해질까요? 나머지 사람들. 김진태 의원이 유리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황교안 전 총리의 강점 하나가 퇴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범 박심이 내 뒤에 있다. 친박계 의원들도 나를 민다. 이런 게 이제 퇴색돼 버리는데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황 전 총리보다는 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박 전 그렇죠. 대통령하고. 그렇다면은 당권 경쟁하는 동안 이 이른바 빅3의 경쟁에서는 내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하다 이런 게 쟁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당대회 와중에도 그런데 전당대회 끝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하고 더더욱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이야기하는 뭐 극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멀박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뭐 이미 늦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하나의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아보자면은 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이걸 좀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메시지가 더 그런 흐름을 가속화시켰다라고 그렇죠. 예. 볼 수 있겠군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훈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